오늘 나를 변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변하게 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것으로 대종사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상시훈련과 정기훈련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훈련법, 대종사님의 원각, 성전, 소태산 대종사님의 훈련법으로 나를 어떻게 변하게 해주셨는지를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설명 기도문에 우리 변정현 성훈회장님께서도 29, 30 교도 정기훈련이 있다고 했는데, 배내에 오래전에 다녀오시긴 하셨다 했죠? 예, 안 가신 분도 있으시지만 그때 차를 3대를 불러가지고 다녀오셨다고 그래요. 그만큼 강원도나 또 저 경상도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가 가기가 어려운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전산 상사님 계시는 만덕산으로 가려고 했는데, 만덕산에 그 날짜가 딱 그 5주째 되는 날짜에 이미 작년부터 예약이 됐대요. 그래갖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장소를 멀리 잡게 됐는데, 또 간만에 봄맞이 나들이도 겸해서 가면서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법을 내주셨는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팬데믹19가 시작이 되면서 그 교도 정기훈련이라든지 이렇게 집회하는 것이 좀 금하게 되면서 교도 정기훈련이 약간 좀 서먹하게 됐지만, 또 팬데믹 이후에 3년도 그 회복하는 기간이어서 지금 이제 작년까지가 그런 기간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새로운 교화의 패러다임, 새로운 교화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왕산 정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조일관 선지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속초라든지 뭐 춘천이라든지 그 교화를 시작할 때 어떻게 했냐면, 여기 이제 호남에 사셨으니까 호남에서 좋은 참기름, 진짜 순 참기름을 짜서 이고 지고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며 고객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진짜 순 참기름을 떨어질 때쯤이면 속초도 가셨다가, 떨어질 때쯤이면 춘천도 가셨다가 하면서 인연을 규합하기 시작해서 강원도 교화에 초석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상시 훈련을 잘 받으신 어른께서 목적을 딱 정하고, 나는 반드시 교화를 하리라. 어떤 것으로 하리라? 참기름, 진짜 순 참기름을 짜가지고 가서 신뢰를 주고 그들과 교감을 통해서 대종사님의 교법을 그 강원도 땅에 뿌리게 됐는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20여 년의 구독 끝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내놓으신 개교의 동기에서 보면, 개교의 동기 다 외우신가요? 외우시는 분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아,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해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 하시면서 뭘 내놓으셨어요?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고자 나는 원불교를 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 게 참 많아요. 일상생활요법도 외워야죠, 이론상서원문도 외워야죠, 외워야 될 게 많은데, 하루에 한 번씩만 라디오를 듣거나 녹음해서 듣거나 하면서 기본은 뭘 해야 되겠어요? 연불법도 외워야죠, 자선법도 외워야죠, 개교의 동기도 외워야죠. 확실하게 개교의 동기를 외워야 대종사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나를 변화시키도록 해주신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염원하신 파란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주신 이 훈련법, 이 훈련법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만덕산에 갔을 때 다 봤는데, 이렇게 만덕산에 써져 있잖아요. 원기 9년 1924년에 원기 9년이 뭐 했어요?
변산에서 제법을 하고 익산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익산 총부 설립 100주년이 되는 해에 우리가 또 의미 있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원기 9년에 오셔가지고 저 멀리 지금 자기 아파트가 있는 보광사에서 창립총회를 열으셨잖아요. 창립총회를 열으시고, 창립총회를 열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우리 그때는 엄불교가 아니고 불법연구회, 불법연구회의 교명을 열으시고 막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다, 엄불교회 불법연구회 경륜은 이럴 것이다 라고 만방에 소문을 내야 될 상황에 대종사님께서는 소문을 내시기는커녕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만덕산으로 가셨어요. 만덕산으로 가셔서 그때 처음으로 한 달간 선을 나기 시작을 합니다. 초선터. 그래서 만덕산 초선지라고 하잖아요. 초선지. 처음으로 선을 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원불교가 불법연구회가 원기 9년에 시작을 하면서 창립총회를 하고서 대종사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선을 나기 시작한 것은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 단순히 내가 이 회상을 열어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미리 선포하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역할을 해주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일일 훈련을 났던 때가 있고, 그전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그냥 훈련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원기 59년, 그때가 언제냐면 1972년, 그때 보통부, 특심부, 법마, 상전부 해가지고 삼리법위를 이렇게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1972년에 그렇게 하면서 이 교도 훈련을 보통 지금 우리도 다 보통부에서 엄불교 입문하면서부터 참여해서 땅을 오래 다니신 분도 함께 이 자리에서 법회를 보잖아요. 근데 훈련은 어떻게 했냐면 나눠서 봤어요. 기초부, 보통부, 특심부, 법마, 상전부 이렇게 나눠서 훈련을 시작하다가 그때 언제부터 했냐면 지금 만덕산 훈련원에서부터 전북교구에 있는, 임실지구에 있는, 진안지구에 있는 교도들을 중심으로 훈련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훈련이 기초가 되어가지고 원기 86년, 그러니까 2001년에 앞으로 이렇게 원불교 중앙총부에서, 교화부에서는 교도 훈련을 1박 2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공포를 합니다. 공포를 해서 원기 87년, 2002년 4월부터 이제 그 훈련이 진행이 됐어요. 2002년, 올해가 2025년이니까 훈련은 1박 2일의 훈련 역사 굉장히 오래됐죠.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청년은 아예 들은 훈련, 그 훈련이 20여 년 동안 23년을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1박 2일 하면 가니 못 가니, 어떤 분이 그랬대요. 훈련을 가자니까 저는 훈련 못 가요. 왜 못 가요? 개밥 줘야 되니까 못 가요. 이랬대요. 개밥 줘야 되죠. 사람은 배고프면 뭐라도 찾아 먹을 수 있지만 개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영광이 어떤 분은 훈련을 갑시다 그러니까 훈련 못 가요. 왜요? 그러니까 연탄불 꺼질까 봐 못 가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들이 근간이 되어가지고 우리 원불교 역사가 1박 2일의 훈련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또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는 출장 훈련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정법은 아니에요. 정석은 아니에요. 수학 정석이 아니고 훈련 정석은 반드시 1박 2일을 나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잘 지켜오다가 훈련을 꼭 나야 되는데 안 나셔서 우리 교도님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겠다 하고 당일 훈련을 한번 가라 했더니 그것이 쫙 들불처럼 번져가지고 1박 2일보다 당일 훈련 그거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1박 2일 훈련을 꼭 가도록 하고, 1박 2일의 훈련을 나는 것은 그동안 가정에서 매여 있고 아침 자선을 하시오, 저녁 연부를 하시오 아무리 강조해도 잘 안 되어졌어요. 지금이야 줌으로도 하고 또 MR로도 하고 하지만 그 시절에는 그런 게 보통 평준화되지 않았던 시절에, 그래서 1박 2일의 훈련은 단순히 없는 시간을 빼게 하고 또
또 훈련비도 더 비싸죠. 1박 2일이니까. 또 식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교도님들의 주머니를 이렇게 가볍게 하려고 하는 뜻이 아니라 1박 2일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교당에서 배우지 못하고 교당에서 다 하지 못했던 것을 훈련원을 가서 익히고 배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나의 묵은 습관을 잘 털어내기 위한 것이 훈련 1박 2일의 가장 큰 포인트예요. 그리고 밥을 해도 어때요? 밥을 해도 많이 해야 맛있잖아요. 그리고 많이 같이 먹어야 맛있죠. 혼자 혼밥이 유행한 일본 나라는 지금도 혼밥 우리나라도 많이 하고 있긴 한데, 혼밥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먹지 즐겨 먹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훈련 같은 데 가면 여럿이 먹는 그 밥, 그리고 또 훈련원이 밥을 또 맛있게 해주시니까,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 하는 훈련, 더불어 하는. 근데 이제 어찌된 일인지 각 단장님들께서 명단을 보고하시오 그랬더니 안 단장님도 계시고 한 단장님도 계시고, 오늘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이 법회를 마치고 나면 아유 저도 훈련 갈래요 하고 차가 2대가 넘을지 3대가 될지, 이제 연로하셔서 못 가시는 분들은 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또 개인적인 일로 또 못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해서 이번 기회에 훈련에 다 같이 가고, 또 언제 우리가 배내 훈련원을 가게 될지, 또 배내 훈련원은 우리 원불교 훈련원 중에서 아름다운 훈련 랭킹에 들어요. 아름다운, 거기가 영남의 알프스 가지산이 이렇게 있어서 간월산, 그 가지산 사이로 달이 딱 떠올라 가지고 둥근 법당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둥근 법당에는 못 들어가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몇 사람이 가면 그 생활관에 숙박을 하면서 그 둥근 법당에서 선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가지산 너머에 달이 쫙 떠오르면 거기가 통유리로 이렇게 법당을 만들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고, 또 그곳을 향타원 박운국 종사님께서 부산 교구장님으로 계실 때 거기를 점지해서 이제 훈련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 훈련원이 우리 신타원님의 동생 교무님도 거기서 오랫동안 향타원 종사님을 모시고 훈련원에서 근무했었어요. 근데 가면 막 엄청 바쁘죠. 넓으니까 막 풀도 매야 되고 훈련도 시켜야 되고, 또 식당에 가서 식당 조력 때도, 그런데 늘 얼굴을 웃는 얼굴인 거예요. 아이고 야 육신이 그렇게 고달픈데도 저렇게 웃을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을까 했더니, 그 훈련원에 향타원 박운국 종사님을 모시며 공부하고 수행하는 그런 것에 기쁨이 더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원불교 배내 청소년 훈련원인데, 다른 데는 뭐 만덕산 초선지, 또 삼동원, 영광국제마음훈련, 그런데 왜 거기만 청소년 훈련원이냐? 향타원 박운국 종사님께서 내 일생에 내가 훈련원을 하나 짓는데, 그 훈련원이 그냥 일반 교도들도 이용하지만 청소년들이 꿈과 자연과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도량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원력을 세우시고 그 훈련원을 이제 설립하시게 되었어요. 거기 가면 생각나는 게 뭐 있으세요? 야외 법당도 있으시고, 제가 거기다 별칭을 하나 지었는데, 거기 가면 무술을 쫙 바르고 탁 서 있는 소년 대종사 동상이 있어요. 생각나시죠? 네. 생각이 안 나시나요? 나요. 저도 거기 가보고 아유 째쟁이 대종사님이라고 제가 무수 바른 째쟁이 대종사님이 여기 계시네 하고 웃었었는데, 그렇게 서원을 담아서 많은 청소년들이 오면 여기서 저분이 누구예요?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분의 삶이 어떠했고 또 그분이 어떤 경륜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주세불 대종사님의 경륜을 확실히 심어주기 위해서 그 배내 청소년 훈련원을 짓게 됐습니다. 1박 2일이 훈련이 잘 되어야 우리들 모두가 어떻게 하느냐, 사소한 욕심들을 제거하고 좋은 습관을 길러가지고 원만 보신불이 되기 위해서, 어느 쪽에도 기울어지고도 어느 쪽에도
이렇게 편착되지 않는 원만 보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간다. 그 훈련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 훈련을 통해서 공부도 하고 또 어때요? 또 친목도 하고 모르던 교도들은 서로 알게도 되고. 그래서 나 원불교 북일교당에 온 지 좀밖에 안 돼서 잘 모르는데 이런 사람 꼭 가셔야죠. 꼭 가셔서 두루두루 사귀고 두루두루 알고, 그러면 훈련의 목적이 더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가 교당 내항시 주의사항 공부했죠. 사조가 뭐예요? 사조. 매년 선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원에 입선하여 무슨 공부? 전문 공부. 전문 공부가 우리 교당에서 하는 법회도 중요하지만 거기 가서 훈련은, 우리 원불교 훈련 과목은 몇 과목이죠? 11개 과목, 11과목. 11과목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훈련을 통해서 경험해보고 또 체험해보고, 또 체험하고 나니 너무 좋으니까 또 집에 가서도 하시고 또 교당에 오셔서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훈련은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변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 훈련 안에 있다. 그래서 창시 공부를 잘하면 질문거리가 많죠. 내가 아침 자선을 했는데 교당에서 줌으로 하니까 20분 아침 자정 33타 치고 심고 올리고 사배 드리고 동지들과 인사하고 일상수행의 요법 외우고 자선의 요지 외우고 하다 보면 40분까지 하면 20분 정도 돼요. 20분. 근데 선을 하라고는 했지 구체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훈련원을 가면 훈련원에 가서 이런 것도 배우고, 거기는 물론 줌으로 하지 않고 생방으로 하겠지만 연불도 마찬가지고, 연불 소리를 크게도 말고 작게도 말아서 자기 기운에게 적당하게 하라고 하는데, 크게 하는 것이 소리를 크게 내는 것인가, 호흡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면서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고 의심을 가지고 생활했다면 훈련 가서 그런 것을 서로 문답하면서 배우고 익히는 시간이 훈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길선 선지님이 누구시죠? 청타원 박길진 선지님. 첫째, 제가 교도님이시다. 두 번째, 제가 교도님이시다. 두 번째, 대종사님의 딸. 사랑하는 딸. 세 번째는 또 뭐예요? 주산종사님의 정토님이시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구총관이라고 하는 우리 원불교 초창의 책에 우리 공부는 같은 훈련을 같이 나면서 같은 말을 가지고도 이 사람 저 사람이 하고 또 하는 가운데 묘한 방법이 들어있으니 이로써 보면 우리 공부는 다못 자기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공부까지도 함께 시켜주는 묘한 방법이다. 그게 뭐예요? 대종사님 법문을 내려주시면 우리가 법문을 열심히 경청한 다음에 회화를 하잖아요. 회화.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이것이고 이런 뜻인데, 또 모르면 또 문답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혼자 듣는 것 같지만 여럿이 같이 듣고 문답을 하다 보니 우리 공부는 자기 혼자만 하는 공부가 아니고 나는 혼자 한 것 같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그런 묘한 방법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공감이 되시죠? 우리가 이제 저번에 우리 웅사님의 발의로 3월 2일 날 전체 교화단 단회를 하면서 일기 발표도 하고 감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앉아서 하니까 참 어렵잖아요. 얼굴도 보고 저 사람의 표정도 보면서 같이 문답하는 거하고 일방적으로 듣는 거하고 다른데, 그때는 대종사님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호롱불을 켜고 앉아서 등잔 밑에 앉아서 이렇게 문답을 하셨던 그 시절의 공부법, 그것이 지금도 원불교 훈련법으로 쭉 이어지고 있다. 대종사님께서는 소 길들이기, 그때는 농경사회여가지고 소애화가 많으세요. 소 길들이는 공부, 소 길들이는 것이 우리 마음 공부하는 거 똑같다라고 하시면서 아마 그래서 불조여경에 모구 10도성을 넣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종사님께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공공병원에서 치료하는 것과 같고, 자기 병을 낫는과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병을 낫게 해주는 묘약과 같다. 병을 치료하는 의학까지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럿이 함께하는 훈련을 통해 가지고 더욱 정진하고 분발하는 기원이 되고, 나의 습관을 잘 길들이면, 내가 편안하면 누가 좋아해요? 남편이 좋아해요. 아주 명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또 하여튼 가까이 사는 그 어떤 사람이 좋아하면서, 그렇게 되다 보면 가정이 평화롭고, 가정이 평화로우면 직장이 평화롭고, 직장이 평화로우면 또 이렇게 나라와 세계도 평화로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위급한 시기에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각자의 좋은 습관을 길들이고 좋은 습관으로 대종사님께서 염원하셨던 재생의세의 경륜을 실현시키는 그런 불제자로 함께 나아가기를 염원 올립니다. 저희가 다음 주부터 반백일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은 우리 북일교당에서 여기 대각전에서 반백일 기도를 시작했고, 또 항상 여기서 기도를 했는데, 올해는 특별히 교도 정기훈련하고 날짜가 겹쳐서 대내 훈련원에서 향타원 박운국 종사님의 성훈이 어린 대내 훈련원에서 반백일 기도를 결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못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예, 그날은 보좌교무들이 기도를 함께 결제해 주실 겁니다. 많은 교도님들이 함께 훈련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회장님께서 아유 차가 2대가 넘었어요, 이제 그만 오셔야 되겠어요 할 만큼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교도님들께 퀴즈를 내겠습니다. 퀴즈 아니에요. 지금 원음방송 라디오, 전북 원음방송, 라디오는 뭐 거의 비슷하니까 라디오 방송을 듣다 보면 어느 시간에 원불교 북일교당 교도님들의 마음 공부와 또 발전을 기원합니다 하면서 이 응원의 메시지가 나와요. 들은 분 계세요? 제가 2분 알아요. 두 분은 들었다고 그래요. 우연히 들었는데 원불교 북일교당 교도님들이 이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맞다고, 그거 한다. 그래서 언제까지냐면 4월 16일까지인가 15일까지인가 이렇게 돼요. 우리 교도님들이 라디오를 들으면서 북일교당 법문 공양이 나오거든. 냉큼 어떻게 해야 돼요? 단장님한테 톡을 보내야죠. 근데 단장님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찰칵 찍든지, 아니면 내가 방송을 들었던 그 순간 라디오를 찍든지 해서 단장님께 보고하시고, 단장님들께서는 또 단장 중앙 톡에 올리셔서 열심히 라디오도 들었네, 열심히 북일교당 교도님들의 응원의 메시지도 들었네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몇 시냐고요? 시간을 알려주면 어떡해요? 오후입니다. 오후에 있고 새벽에 있는데, 새벽은 모두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이니까 새벽은 2시 57분, 새벽은 안 들을 테니까 알려드리고, 오후입니다. 오후 듣고 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또 라디오 원음방송 청취율도 높여주면 우리 원음방송이 더 힘을 탈 것 같습니다. 오늘 나를 변하게 해주시는 그 대종사님의 훈련법으로 다 같이 부처되고 다 같이 제도사업의 1등 공신이 되기를 염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